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밤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 설레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마음을 알면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9가지 신호를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첫 번째 신호는 거리를 조금씩 좁혀오는 것이다.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은 본능이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조금씩 거리를 좁힌다. 처음에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워진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지 확인하는 행동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 공간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적 영역이라고 부른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다.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난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편안하다. 상대방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본다. 당신이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당신이 불편해하며 거리를 두면 그는 물러난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다. 이전보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는지 살펴보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느 정도 거리에 서 있는지 관찰하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두 번째 신호는 조심스러운 고백을 시도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거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려서 말한다. 우리 사귀면 어떨까 같은 말을 농담처럼 던진다. 만약에 우리가 연인이라면 같은 가정을 해본다. 이것은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용기를 얻는다. 당신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농담이었다고 넘긴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신호다. 아무 감정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장난기 많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확인하라. 당신에게만 특별히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다. 세 번째 신호는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만 이렇게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는데 너한테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동시에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이 기뻐하면 그도 기뻐한다. 당신이 무관심하면 그는 실망한다.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직접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해보라.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신호는 잠시 물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인 신호다.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줄인다.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느껴진다. 이럴 때 불안해지기 쉽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다. 자신이 물러났을 때 당신이 먼저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공평함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항상 자신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불안하다. 자신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한번 물러나 본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안심한다. 자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이것이 밀고 당기기의 시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양쪽 모두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된다. 상대방이 물러났을 때 당신도 관심을 보여라. 그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5번째 신호는 이상형을 물어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본다. 외모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 성격은 어떤 타입이 좋으냐고 물어본다. 이것은 자신이 당신의 이상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당신의 대답을 듣고 자신과 비교한다. 자신이 이상형에 가깝다면 희망을 갖는다. 자신이 이상형과 거리가 멀다면 실망한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형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다. 관심 없는 사람의 이상형은 궁금하지 않다. 당신의 이상형이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신호다. 6번째 신호는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손을 잡으려고 한다. 어깨를 감싸려고 한다. 가볍게 안아보려고 한다. 이런 스킨십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다는 것은 강한 감정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 분위기가 좋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스킨십이 있다. 억지로 하는 스킨십은 불쾌하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서 하는 것인지 살펴보라. 평소의 행동과 비교해보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라. 당신에게만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다. 7번째 신호는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다. 단둘이 만나자고 한다. 밥을 먹자고 한다. 영화를 보자고 한다. 어디를 가자고 한다. 이런 제안이 자주 온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다. 관심 없는 사람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한다면 더욱 의미 있다. 그만큼 당신이 중요하다는 증거다. 만남의 빈도를 살펴보라. 자주 만나자고 할수록 감정이 깊다. 한 번 만나고 연락이 없다면 관심이 적은 것이다. 8번째 신호는 눈을 자주 마주치는 것이다.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본다.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눈을 통해 감정이 전달된다.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눈빛이 달라진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진다. 상대방이 당신을 볼 때 눈빛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을 볼 때와 다른지 비교해보라. 당신을 볼 때 특별히 눈빛이 다르다면 그것은 신호다. 또한 몸의 방향도 중요하다.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 몸이 돌아간다. 상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더욱 확실하다. 이런 신체 언어를 관찰하라. 말보다 더 정직한 신호다. 9번째 신호는 다른 이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인 신호다. 당신에게 다른 남자를 추천한다. 누구누구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나를 좋아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안심한다. 경쟁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실망한다.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대답하라.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관심 없다고 말하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다. 이제 이 9가지 신호를 정리해보자. 거리를 좁히고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특별함을 강조한다. 때로는 물러나고 이상형을 물어보고 대담한 행동을 한다.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눈을 마주치고 다른 이성을 언급한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하지만 신호만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표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숨기기를 잘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나의 신호만 보지 말고 여러 신호를 함께 보라.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확신해도 좋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고. 당신과 그 사람의 만남도 인연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나가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라. 좋은 관계는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제 각 신호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자. 첫 번째 신호인 거리 좁히기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반영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어도 편하다. 낯선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다. 낯선 사람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힌다. 이것을 관찰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위치를 살펴보라. 처음보다 가까워졌는지 확인하라. 또한 당신이 가까이 갔을 때 반응을 살펴보라.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좋은 신호다. 오히려 가까이 온다면 더욱 좋은 신호다. 두 번째 신호인 조심스러운 고백에 대해 더 알아보자. 직접적인 고백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당하면 상처를 받는다.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다. 농담처럼 말하거나 가정을 해본다. 이렇게 하면 거절당해도 충격이 적다. 농담이었다고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당신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용기를 얻는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관심이 없다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라. 애매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혼란스러워한다. 명확한 의사표현이 서로에게 좋다. 세 번째 신호인 특별함 강조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다. 모든 사람은 특별해지고 싶어 한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선택받고 싶다.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특별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심이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것은 강한 감정의 표현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다. 상대방이 당신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지 확인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한다면 진심이 아닐 수 있다. 네 번째 신호인 물러나기에 대해 더 알아보자.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면 불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전략일 수 있다. 자신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안심한다.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처럼 느껴진다면 주의하라. 건강한 관계에서는 밀고 당기기가 적당해야 한다. 너무 심한 밀고 당기기는 피곤하다.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좋다. 다섯 번째 신호인 이상형 질문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다. 이상형을 물어보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이 이상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또는 이상형에 맞추려고 노력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당신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대답하라. 상대방이 당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면 그렇게 말해주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이상형과 거리가 멀더라도 괜찮다. 이상형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인 경우도 많다.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섯 번째 신호인 대담한 행동에 대해 더 알아보자. 스킨십은 관계의 진전을 나타낸다. 손을 잡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다. 어깨를 감싸는 것은 보호 본능의 표현이다. 포옹은 애정의 표현이다. 이런 스킨십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또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스킨십은 거부해도 된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한다. 일곱 번째 신호인 개인적인 만남 제한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한다면 더욱 의미 있다. 만남의 빈도와 질을 살펴보라. 자주 만나자고 하는지 확인하라. 만날 때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라.
장소를 신중하게 고르는지 확인하라. 대화에 집중하는지 살펴보라.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보여준다. 8번째 신호인 눈 마주침에 대해 더 알아보자.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눈이 빛난다. 동공이 확대되고 눈빛이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눈을 보면 진심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당신을 볼 때 눈빛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을 볼 때와 비교해 보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신호다. 또한 시선의 빈도도 중요하다. 자주 쳐다본다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눈이 자주 마주친다면 서로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9번째 신호인 다른 이성 언급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복잡한 심리가 담긴 행동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에게 다른 이성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대답하라.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다.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 이 9가지 신호는 단독으로 보면 의미가 약하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 의미가 강해진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평소 행동과 비교해야 한다. 원래 친근한 사람이라면 신호의 의미가 약하다. 원래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면 신호의 의미가 강하다.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착하지 말라고. 상대방의 신호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신호를 분석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라. 그것은 피곤한 일이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라.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전해진다. 기술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 당신이 먼저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진심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의 기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마음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직접 물어보는 것이 빠르다. 물론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확실함 속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라. 거절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답이다. 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명확한 답을 아는 것이 낫다. 거절당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지금의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거절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새로운 만남이 찾아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라.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해보겠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라.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은 어색하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좋다. 같은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같은 모임에 참여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긴다. 둘째로 관심을 표현하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라. 작은 것에도 관심을 보여라.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관심을 느낀다. 셋째로 진심으로 대하라.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라.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심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 넷째로 인내심을 가져라. 좋은 관계는 시간이 걸린다. 서두르면 오히려 망친다.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라. 상대방도 시간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에게 친절해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러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연애는 두 사람의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존중하라. 거절당해도 원망하지 마라.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다.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연애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연애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연애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 가족과 친구와 일과 취미가 있다. 자기 자신의 성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소중히 여겨라. 연애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마라.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도를 지키라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연애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의 행복을 빈다. 당신의 인연을 응원한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힘내라.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외로움 때문에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의 어떤 점이 좋은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 모호한 마음으로는 모호한 관계밖에 만들 수 없다. 명확한 마음으로 명확한 관계를 만들어라. 그것이 건강한 연애의 기초다. 당신의 연애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서 배우면 된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믿어라.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다.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 새로운 경험을 하라. 그러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을 응원한다.